이번에는 루키들 선수들이 캠프에 합류한 선수들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 내야 전 포지션이 소화 가능한 멀티 내야 자원 최우빈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우빈 선수가 대졸 출신이잖아요. 작년에 이승현 선수가 대졸 출신으로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그때와 잣대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즉시 전력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루키 선수로 솔직히 안 보거든요. 루키 선수들 안 보고 당장 1군에서 합류해가지고 띄워줘야 되는 선수로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는 이승현 선수가 해줬고 올 시즌은 최우빈 선수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최우빈 선수를 보면서 수비 잘하고 다리가 빠른 친구다, 하나에도 베이스 러닝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으면 뽑을 선수 중 하나다, 아직은 왜소하지만 프로에서 1년 하면서 몸도 좋아지고 힘도 붙게 되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우빈 선수는 캠프 갈 거라 생각 못했는데 야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점심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카톡을 올려서 확인했더니 캠프 단체 찬타방에 초대된 거였다.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면서 캠프 합류 소모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정감이라서 보통 1라운드,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캠프에 합류시키는 게 있는데, 그 밑으로는 감독이 조금 바라는 선수들을 합류시키거든요. 예전에 한영덕 감독 같은 경우는 김진욱 선수가 캐치볼 하는 걸 보고 저 선수 괜찮다 하면서 마지막 순번이지만 데려가기도 했었고,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는 대졸 선수들은 조금 데려가려고 하는 분위기, 아예 하위가 아닌 이상은 상위에서 중위 정도에서는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육성으로 온 선수들도 불구하고 합류를 했으니까요. 최우빈 선수도 그런 잣대로 그 캠프에 합류를 했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재현 선수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다 보여주겠다,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 일단 내가 잘해야 한다,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팀에 잘 치는 선수들이 많다, 캠프 가서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고 싶다, 선배들과 친해지면서 팀에 잘 적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강점을 묻자 수비와 스피드 같다, 팀에 파워가 있는 선배님들이 많다, 나는 잘 빠르고 콘택트 좋은, 수비도 좋은 그런 선수가 되겠다, 일단 첫 안타가 목표다, 시즌 내내 1군에 있는 것도 목표고 신인왕은 신인으로서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안타를 치면 신인왕 가능성은 있겠죠. 일단 객관화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오재현 선수가 나는 타격이 좋은 선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비와 스피드가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1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지고 있고 발도 빠르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확실히 높은 선수이기는 하죠. 안착해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쉽지는 않을 테지만. 그리고 황준서 선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황준서 선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 지표가 이제 살을 찌워야 된다는 부분이죠. 황준서 선수는 5kg 정도 쪘다. 이지품 코치님과 같이 했다. 웨이트나 먹는 부분에서 모두 잘해주셔서 성공했다. 딱히 힘들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즌 방향성을 볼넷을 줄이겠다는 쪽으로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슬라이더도 완벽하게 하면 기복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가 이제 정우주 선수가 던지는 슬라이더 그립을 가지고 던졌더니 좀 그립이 좀 슬라이더가 제구가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완숙해져야 할 필요는 있겠죠. 실전에서 쓰려면 여러 면에서 황준서 선수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참 선택지가 많아질 겁니다. 하나로서는 가장 바라는 건 아마 선발로 안착하는 걸 거예요. 5선발에 황준서 선수가 있을 때 결국은 엄상백이든 정우주든 왕일천이든 다 뒤로 보낼 수 있으니까, 구속까지 좋은,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 다 뒤로 넘어가면 그만큼 불펜진은 강해지는 것이고, 김경문 감독이 불펜 의존형 감독이기 때문에 더더욱 퀄리티가 높은 불펜들이 많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황준서 선수가 5선발로 안착했을 때의 시너지가 가장 높기는 할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황준서 선수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결정이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작년에 5선발에 이상규 선수, 조동욱 선수를 활용하려고 했고 문동주 선수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김경문 감독은 진짜 황준서 선수가 좀 더 많은 성장치를 보여주기를 바라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주 선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 더 잘하고 싶다. 사이판에서는 하프 피칭까지 소화했다. 사이판 때 좋은 밸런스가 아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다행히 괜찮더라. 그래서 이번에 왕해천 선수랑 같이 이제 불펜 피칭을 하는데 만족스러웠던 첫 피칭이었다.
변화구가 뜨지 않게 초점을 맞췄고 첫 피칭이니 좋은 밸런스를 가져가려고 노력했다. 제가 제 피칭의 후한 편은 아닌데 오늘은 첫 피칭 치고 좋았다. 직구 말고 변화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변화구가 살면 직구도 살 것이다. 변화구를 좀 더 연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너무 과분한 상황을 받아서 더 겸손해야 할 것 같다. 올해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노리는 기록은 없는데 2년 연속 99 3K가 없지 않나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9 3K가 두 번 기록한 선수가 강리호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우주 선수가 만약에 993K가 된다면 강리호 선수 다음으로 두 번 기록하게 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정우주 선수는 선발보다는 불펜에 더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냉정히 한승혁 선수 자리에 정우주 선수가 들어가는 게 효과적으로 보여진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정우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성장치를 좀 더 보여줄 필요는 있을 거다. 슬라이더나 커브의 제구력, 이 부분이 그래도 한 80%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화이트 선수가 이제 이글스 TV 인터뷰를 한 것 부분이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페라자하고 오엔 선수는 이전에 있었고, 오늘은 화이트 선수 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동료들이 모인 팀 같다. 덕분에 나를 크게 환영해준다는 기분을 느꼈다. 한국에 가면 분명 팬분들께 더 큰 에너지를 주실 거라 생각한다. 마운드에서 서는 날에 정말 기다려진다. 기대하며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장에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각별히 챙겨주고 내가 맞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끌어주었다. 정말 멋진 리더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확실히 류현진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외국인 선수들이 좀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뻗대는 선수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외국인 선수면서 뻗대는 선수들을 무시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참 많았는데, 확실히 류현진 선수가 있으니까,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에서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은 선수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 특히나 투수들은 전부 다 류현진 선수에 대한 존경 이야기, 리스펙을 하는 이야기 반드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겸손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류현진 선수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왕혜정 선수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TV에 왕혜정 선수하고 정우주 선수 피칭 장면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왕혜정 선수가 피칭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있었는데, 보고 나서는 역시 공은 좋구나. 확실히 이 선수가 젊은 나이에 일본 2군에서 그래도 100이닝을 던졌다는 것은 자기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89 정도 던졌는데요. 우리 리그하고 일본 리그하고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겨울에 완전히 쉰다라는 개념이 좀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109에서 159 가까이 공을 한번 제대로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왕희천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WBC 때 이제 선발이던 불펜이던 합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금 더 일찍 이제 몸을 만든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89를 던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른 거기는 해요. 엄청 빠른 거고, 벌써부터 89를 던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 실전 피칭에서는 한 69까지는 던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기는 합니다. 일단은 속구가 참 좋긴 좋아 보였다. 아직까지 제구적인 부분에서 살짝 몰리는 공들도 좀 많기는 했지만, 일단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가 맞구나 생각을 했고요. 최재훈 선수 많이 놀랐고, 박상호 선수가 욕을 할 정도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장면도 이제 찍혔었는데, 제가 봐도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왔겠죠. 어쨌든 왕혜천 선수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밖에 안 되는 피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문 감독이 중견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재원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수라고는 믿기 힘들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원석 선수나 이진영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 선수들도 지금 가슴이 뜨겁다. 마음속에 있는 불꽃을 꺼내서 보여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김경문 감독이 과감하게
중견수를 결정하고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재원 선수가 좀 더 파이가 좀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오재원 선수가 좀 주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갑론을반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김경문 감독이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원석 선수와 이진영 선수가 먼저 기회를 받게 되고요. 오재원 선수는 적응부터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은 오재원 선수가 1군에서 시작을 할지 2군에서 시작할지가 좀 궁금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페라자 선수를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어찌됐든 권광민이든 임종찬이든 시즌 초반만큼은 좀 같이 시작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재원 선수가 퓨처스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다.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공격 쪽에서 다이나믹한 타선을 짜보고 싶다. 득점력이 좋아질 거라 본다. 화끈한 야구를 선보이고 싶다. 올 시즌에는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이나 뭐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두산 시절에 보여주었던 타선의 움직임이 아니라 NC 때 보여주었던 타선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좀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히 올 시즌 뭐 컨택 부분이 뭐 5위 정도고 다른 부분에서는 중위권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는 상위권에 있던 팀들이 그냥 추락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게 좀 더 크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타선은 분명 보완이 필요하고, 타선에서 조금 더 진일보를 하지 않으면 올 시즌은 또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모르는 거니까. 안 그래도 투수력 쪽에서 분명히 빈틈이 25시즌에 비해서는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 싶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으로 좀 더 화끈한 다이나믹한 타선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김경문 감독 발려고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심 타선은 굉장히 강하게 가는 약간 빅볼형 감독이잖아요. 작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조금 더 뭐 장타툴이든 출루율이든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